인터스텔라는 어려운 우주 영어라는 장벽 때문에 쉽사리 다가가지 못합니다. 아마 우주라는 배경이 주는 위압감과 중간중간 등장하는 공학 용어, 긴 러닝타임이 큰 원인일 겁니다. 사실 인터스텔라는 그리 어려운 영화가 아닙니다. 복잡한 구조를 드러내면 남는 핵심은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인터스텔라는 사랑에 대한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적 해석가입니다. 오늘은 영화 인터스텔라의 핵심적인 소도구인 머피의 시계를 만들어 볼 겁니다. 가까운 미래, 인류는 기상악화와 병충해로 인한 식량 부족, 만성적인 모래폭풍 등 심각한 기후위기를 겪습니다. 전직 조종사이자 엔지니어인 쿠퍼는 미 한국우주국 나사의 부름을 받고 인류의 새로운 터전을 찾는 비밀 프로젝트의 우주 비행사로 참여합니다. 이 사실을 들은 딸 머피는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쿠퍼는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징표로 머피에게 시계를 건넵니다. 자신이 우주 항해를 마치고 돌아올 때쯤 상대성 이론으로 서로의 시간이 다를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어린 머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아버지에게 화가 나 시계를 내팽개치고 성인이 되고 나서야 시계를 찾으러 옵니다. 선임자들이 먼저 도착한 행성은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밀러의 행성은 블랙홀을 중심으로 공전하여 시간의 흐름이 빨랐고 만 박사의 행성은 박사가 살아남기 위한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우주에서 일련의 사건을 겪은 쿠퍼는 가르강튀아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갑니다.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 같은 공간이 반복되는 4차원의 테서렉트를 경험합니다. 해당 테서렉트는 5차원의 존재가 열어둔 것으로 머피 방 속 책장의 반복입니다. 그곳에서 쿠퍼는 자신과 어린 머피를 향해 돌이키지 못한 과거를 후회합니다. 그때 테서렉트에 함께 빨려 들어온 인공지능 로봇 타스와의 교신에 성공합니다. 타스는 블랙홀을 통과하며 양자 데이터를 수집했지만 외부로 전송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쿠퍼는 세상을 구할 존재가 머피임과 중력은 차원을 오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인류를 구할 양자 데이터를 머피에게 보낼 방법을 강구하고 책장 위에 놓인 초침과 중력을 통해 정보를 전달합니다. 안타깝게도 제게는 해밀턴사에서 출시한 에비에이션 카키 머피 모델이 없기 때문에 저렴하고 사용한 적이 없는 시계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다만 시계판이 장난스러운 면이 있어서 깔끔함을 위해 검은색 종이로 덮었습니다. 종이 위에 해밀턴사의 시계판을 그리려고 했으나 도저히 원 위에 균일하게 숫자를 쓸 자신이 없더군요. 그래서 검은색 판으로 남겼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는데요. 쿼츠 시계의 초침을 어떻게 조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문제였습니다. 생활진동이나 태엽의 힘으로 움직이는 메커니컬 시계의 경우 초침을 조작하는 기어가 있어서 해당 기어를 이용하면 되겠지만 쿼츠 시계의 경우 배터리의 힘으로 가기 때문에 초침을 조작하는 미세한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고민을 하던 중 생각해낸 방식은 분침을 초침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분침은 용심으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먼 미래에 기회가 된다면 에비에이션 카키 머피를 구해서 초침으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쿠퍼의 머피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장면은 많습니다. Once you're a parent, you're the ghost of your children's future. 부모는 자식을 위해 유령 같은 존재가 되는 거야 라는 대사는 명백하고 밀러 행성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 뒤 밀린 수십 년치의 영상을 보는 장면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면만으로는 영화의 주제가 사랑이라고 도출해내기에는 빈약합니다. 주제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쿠퍼가 마주한 4차원의 테서렉트를 분석해야 하고 테서렉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차원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먼저 0차원은 점입니다. 가로축도 세로축도 없는 그저 점의 상태이죠. 이 점들이 무수히 모여서 구성한 게 바로 1차원입니다. 축이 생겨서 좌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차원은 선입니다. 이 선이 무수히 모여서 2차원의 평면을 구성하고 평면이 모여서 3차원의 공간을 만듭니다.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적분의 개념입니다. 단적인 예시로 3차원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밑면의 넓이를 구하고 높이만큼 곱하는 것이죠. 높이만큼 곱한다 라는 말은 결국 밑면의 넓이를 높이 번 더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4차원은 무수한 공간의 누적입니다. 누적된 공간은 시간을 구성하기 때문에 4차원은 시간입니다. 상위 차원은 하위 차원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3차원 존재인 우리가 2차원의 평면이나 1차원의 선을 이해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듯이 말이죠. 그러나 하위 차원의 존재는 상위 차원을 조작할 수 없습니다. 4차원의 시간을 맘대로 조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3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테서렉트는 5차원의 존재가 만든 3차원의 쿠퍼가 이해할 수 있는 4차원의 공간입니다. 이 모든 차원을 오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중력입니다.
인터스텔라 전반에 걸쳐 감독은 중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중력은 차원을 초월하여 상위 차원에서 하위 차원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중력은 물질이 가진 질량이자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마치 지구가 중심 방향으로 물체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끌어당기는 힘, 두 사람의 몸은 떨어져 있어도 연결될 수 있게 만드는 힘, 그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감독은 사랑이라는 중력이 차원을 초월하여 머피와 쿠퍼를 연결하였고 시간의 누적은 사랑이라는 5차원의 존재가 결국 우리 스스로라는 해답을 찾아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머피의 시계는 쿠퍼의 사랑을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쿠퍼는 초침을 통해 모스 부호로 양자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분침의 움직임이자 쿠퍼의 사랑과 양자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 아두이노와 서버모터를 이용했습니다. 아두이노는 이탈리아에서 만든 임베디드 컴퓨터로 저렴한 가격과 간단한 코딩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는 기판입니다. 서버모터는 일반적인 모터와는 달리 양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특정 각도를 입력하면 딱 그 각도만큼만 움직이도록 조작할 수 있습니다. 모스 부호를 표현하기에 완벽한 도구이죠. 처음 테스트를 할 때는 스테이에 모스 부호를 이용했습니다. 용심에다가 고무줄을 걸고 테스트를 해보았을 때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확한 각도를 찾아내는데 시간이 소요되었고 어느 정도의 탄성이 요구되었지만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용두가 아닌 용심에 걸게 되면 용심이 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용심이 얇아서 회전 각도가 너무 커지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깔끔하게 보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뢰도와 내구성 문제가 생겨 용심이 아닌 안전한 용두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회로는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서버모터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저항이나 여타 다른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구되는 일이 복잡해지면 회로도도 덩달아 복잡해집니다. 저항이 없으면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두이노는 늘 조심해서 다뤄야 합니다. 모스 부호 정도는 부담없이 처리할 수 있지만 아두이노는 여타 다른 컴퓨터들보다 저장 공간과 CPU의 용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구성할 때 최적화는 필수적입니다. 밀러 행성에서 들리는 배경음악, 쿠퍼가 타고 우주로 가는 인듀어런스호, 쿠퍼와 머피의 시계, 상대성 이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시간에 대한 암시라는 점입니다. 물로 가득한 밀러 행성의 배경음악 속 반복적으로 들리는 초침 소리는 1.25초당 한 번을 주기로 합니다. 한 번의 초침은 지구 시간으로 하루를 의미합니다. 인듀어런스호는 총 12개의 구역으로 나눠진 원형입니다. 이는 12진법을 사용하는 시계에 대한 직접적인 암시입니다. 감독이 시간을 언급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관객들로 하여금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3차원 존재인 우리는 4차원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머피를 향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영화 초반 옥수수밭에서 자신의 이름을 왜 머피의 법칙에서 따왔냐고 묻는 딸에게 쿠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머피의 법칙은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야.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이 말은 시간을 초월한 자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일어날 일을 안다는 건 미래와 과거를 자유로이 오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머피는 세상을 구할 것이고 쿠퍼는 그런 머피의 유령이 됩니다. 모선인 인듀어런스호를 잃지 않기 위해 무리한 도킹을 감행하는 절박함과도 같이 쿠퍼는 유령이 되어 머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완성된 모듈을 컴퓨터에 연결하고 터미널로 단어를 입력하면 모스 부호가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간단한 코드만 작성해주면 충분히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디테일과 장식을 조금만 해주면 영화 인터스텔라 속 머피를 향한 쿠퍼의 사랑, 머피 시계 완성입니다.